예, 여러분, 플래너 성공 비결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효과적인 기록의 방법을 배워라. 자, 이제 기록의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플래너를 이렇게 이제 학생들 쓰는 걸 보면서 좋지 않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플래너를 꾸준히 써도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잘 배우셔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플래너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시면요. 기록의 네 단계가 있는데요. 플래너는 기록을 할 때 그 노트 필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크게 네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수업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두 번째는 배운 목록을 기록하는 거고, 세 번째는 배운 내용의 키워드를 뽑아서 쓰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배운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네 번째 단계인 요약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잘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수업 자료 모으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기록을 잘 안 하는 학생들 특징이 학교에서 나눠주는 기록물 있죠. 기록물이 뭐죠? 선생님이 나눠주는 주로 프린트물 같은 거잖아요. 이런 거를 잘 안 모으고 많이 버려요. 근데 거기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버리면 다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제일 먼저 할 일은 수업 자료를 버리지 않고 잘 모으는 것을 해보기 바랍니다. 바인더 같은 걸 사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잘 과목별로 해서 모아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모으면 굉장히 큰 양이 돼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그 화면은 이런 걸 잘 모으지 않는 학생들한테 이런 걸 모을 수 있도록 이제 했는데 이 정도 양이 되는 거죠. 굉장하죠. 이때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제 실제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대부분 학생은 이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배운 목록을 이렇게 기록하는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 1교시 수학 B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학생은, 익힌 문제 풀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배운 목록을 쓰는 거예요. 내용은 없지만, 이 시간에 익힌 문제 풀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 밑에 거 보시면 좀 더 보충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과학 보시면, 그 과학실로 이동했고 현미경으로 세포 관찰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교시는 과학을 했고 과학으로 실로 이동해서 이제 현미경으로 밖으로 세포를 관찰했구나. 이렇게는 알 수 있지만 세포를 관찰하면서 뭘 어떻게 했는지 의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쓰는 방법이 배운 목록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나은 방법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배운 내용의 키워드를 골라 쓰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과학 했는데 확산, 증발, 압력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뽑아 쓰는 겁니다. 도덕. 자,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골라 쓰는 거. 이런 단어들이 핵심 개념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쓰는 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좋고, 그래서 여러분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 배운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역사 보시면 이 학생은 로마 문화하고 그리스도교를 썼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또 이렇게 보완해서 옆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6교시 도덕 시간에 쓴 것도 중독의 세 가지 증상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썼고 또 이 내용을 썼죠. 이렇게 쓰시면 이게 잘 쓴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쓰시면 학습이라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자, 여기다 어떤 걸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걸 좀 궁금해하는 학생도 있는데요. 이렇게 저는 말하거든요. 여러분께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걸 쓰게 될 텐데 여러분이 선생님이라고 가정하고 내가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시험 문제 딱 한 문제 낸다고 하면 어떤 문제 낼 건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내용을 여기다 쓰시면 그게 가장 핵심 단어입니다. 또 핵심 내용이고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한번 써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샘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학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썼는데요. 이렇게 내용을 요약해서 쓰고 또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또 빨간색으로 색깔 표시했잖아요. 이런 방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썼던 학생들이 뭐라고 이제 자기 얘기를 했냐면은 수업 시간 후에 잠깐 이렇게 기록해둔 그런 그 요점 사항의 가치를 이제 알게 되었다. 시험 문제 답이 모두 플랜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칸이 지금 넓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죠? 적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여기다가
뭐 중요한 걸 쓰면 얼마나 쓰겠어.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수업 시간 끝나자마자 이렇게 간단히 쓰는 거 2, 3분밖에 안 걸리지만 귀찮고 그래서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바로 거기에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고 한번 꾸준히 써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알게 되었고 수업 시간에 자는 일도 들어졌다. 수업 시간 내용을 기록한 덕분에 복습의 효과, 복습을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내용만 골라 써 있으니까. 복습의 효과로 내용이 더 오래오래 머리에 남고 기록을 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 끝나고 중요한 걸 기록해야 되니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들으니까 집중을 더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점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요. 뇌과학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요점 정리는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배운 것을 핵심 개념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줄이는 게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실력은 이럴 때 올라갑니다. 이것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결정함을 의미하고요.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사고를 포함하고 중요하네요. 더 나은 기억력을 가져온다고 했네요. 예. 이런 능력, 이런 그 효과가 있습니다.